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 지난 겨울 어떻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이 금융시장에 발을 담고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건승하고 계신지, 잘 생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연례적으로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동영상을 그동안 많이 못 찍다가 거의 못 찍었죠. 2월 달에 약속대로 3월이 되고 꽃피는 이제 춘삼월이 돼서 다시 저 비오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금융시장, 특히 그 주식, 증권시장, 또 외환시장 뭐 이런데 어떤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나요? 지금 그 최대 화두는 트럼프발, 미국발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 학자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무슨 겁납니다. 그렇죠? 미국의 석학들도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세계 대공황이 우려된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우려된다. 트럼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진영 사이에 어떤 보복 관세가 왔다 갔다 하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철강 관세 규제를 같이 받았다 그러죠. 캐나다도 미국의 가장 오방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마저도 지금 배신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주식시장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의주시해야만 한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어떻게 마땅히 대비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딱히. 그러나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우리 개인들의 최대 화두는 뭡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 최대 화두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수익은 둘째고 일단은 살아남는 게 관건인데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가 우리 앞에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익은 둘째고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커다란 위기가 왔을 적에,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량주들이 폭풍 세일 구간에 돌입하는, 누군가에게는, 대다수 투자자들에게는 큰 버블이 터지는 위기 상황이지만 극소수의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일생일대의 기회였다는 것이 과거 IT 버블이라든지 여러 차례 큰 위기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바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좀 신속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익이 좀 크게 난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수익을 일정 부분 덜어내서 현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그렇죠.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주식 바스켓에서 좀 빼서 저쪽 은행 계좌 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일정 부분 좀 옮겨 놓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럼 일단은 좀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그래서 첫 화면에 제가 다우 산업지수를 주봉 종가선으로 하나증권 HTS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HTS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명쾌하게 유감스럽게도요, 이 종가선을 잘 안 보여줍니다. 자, 먼저 주봉을 한번 보세요. 다우 산업지수인데요. 자, 다우 산업지수의 그 최근 3년 내에 절호의 매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뭐 지수 상품을 편입해서 들어가든 아니면 개별 종목의 어떤 저점을 예측해서 들어가건 이 다우 지수 하나만을 놓고 이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비호건식 종가선에서는 앞서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 구간이죠. 주봉상인데요. 제2생명선 위에 W다. W 보이시죠? 자, 뭐 거창하게 저 같은 일개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무슨 뭐 다우지수를 쭉 늘어놓고 어디가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런 걸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일관된 원칙을 우리 개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수든 아니면 업종이든 개별 종목이든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능, 맥가의 어떤 그 만능 툴처럼 그런 툴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참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굳이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저런 자리 찾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때가 언젠가요? 2016년 1월 그리고 2016년 2월 정확하게 한 달 사이에 주봉상 이 다우 산업지수에서 W가 형성되는 것이 보이시죠? 16,000선입니다. 제2생명선을 조금 더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2생명선상에서 여러분 보이시죠? W자 패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요, 오른쪽에 잘 보십시오. 저기가 저점이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16,000이 저점이다. 이제 다우를 진입해라. 예? 관련주들을 사라. 예? 미국이 저점이면 한국도 저점이겠죠. 이제 한국도 진입해도 된다.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라. 누가 그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근거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뒷받침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단순 명쾌한 종가선상으로는 바로 저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W를 제2생명선 201선에서 찍고요. 다우 지수가 그 다음부터는 뭘 탑니까? 보시다시피 제1생명선의 파란 라인을 타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조금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주선인데요. 이것도 5포인트로 조금만 굵게 해볼게요. 자, 검정선은 이제 지수선입니다. 저렇게 제2생명선을 연속해서 탄다. 땅 이렇게 18,000에 또 찍고, 그죠? 17,500원에 찍고 계속 타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리고 이제 둘이 키스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 제2 이 에너지 1, 2가요. 그러니까 그 불 파워와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황소장이냐, 무슨 곰장이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불 파워 우위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 라인이 계속 크로스를 한 이후로 만나지 않는다. 두 에너지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어떻습니까?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그것이 바뀌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그 시그널은 어디서 포착되느냐? 이 종가선의 색이 변한다는 겁니다. 보시죠? 종가선의 색이 검정색 일변도. 검정색 일변도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계속 신고가를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이 신고가를 이어가다가 힘에 붙인다. 자, 힘에 붙인다는 건 뭐예요? 이제 힘에 붙이면, 매수 에너지가 힘에 붙이면 자연히 뭐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매도 에너지가 서서히 매도를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구간이 아니냐.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에너지 지표가요. 매수 에너지가 지금 급격하게 해먹고 그동안에 엄청 해먹었잖아요. 16,000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26,000, 27,000 가까이까지 올라왔죠.
거의 10,000포인트를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2016년부터 10,000포인트를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니들 매수 그만해라 많이 묻다 이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방으로 지금 강력한 어떤 하방의 에너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 보이죠. 이게 다우의 지금 현재 주소입니다. 다우가요. 그러면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도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도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이 다우와 나스닥을 이렇게 찍어 보면서 일단은 미국이 뭐 고점의 징후가 보인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신빙성을 두지 마십시오.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다만 종가선상 주봉, 월봉, 공이 빨개지고 있다.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 그 세계 그 경제계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한 그 뭐랄까요, 지역주의 또 어떤 그 자기들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극한의 어떤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 주변 여건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을 틈타서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떤 그 하방폰, 숏을 보고 있는 매도 측 세력들은 아마 분명히 모종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저 빨개지고 있는 이 다우와 나스닥 이 어떤 지표들을 유념하시면서 좀 어떤 그 보수적인 관점을 좀 우리가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요 정도로 상황을 좀 그냥 단순 명쾌하게 놓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은 어떠냐? 국내 시장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시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꺾이는 걸 보면은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뭐 철강 금속 업종 차트가 먼저 나오네요. 철강 금속 좀 살아나는가 했더니 포스코 그렇죠? 살아나는가 했더니 이번에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면서 사실상 미국 수출이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저도 포항에 사는데요. 포스코 경기 안 좋습니다. 이 동네 지금 남동권으로 이미 그 조선 철강 관련 어떤 그 산업은 완전히 거의 초토화가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산업도시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어음 결제가 잘 안 되고요. 결제 대금이 잘 안 나온답니다. 중소업체 이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친척분 한 분도 거기서 공장을 하시는데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돈이 잘 안 돌아요. 분위기가 벌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그동안은 참 잘 나갔는데 한국에서 산업 수도로 제일 잘 나갔죠. 근래 20년 안쪽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울산이 지금. 울산은 곧 한국의 어떤 그 제조업을 대표하는 지역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자동차 하나 남았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다 죽었고요. 화학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곧 밟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학이요. 하나 남은 거 지금 그럼 뭡니까? 지금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지금 뭐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발버둥을 치는 것 같긴 해요. 현대차,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수소차에서 뭔가 메가톤급 히트 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동차도 중국한테 밟히는 건 거의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광성 노조에 안 그렇습니까? GM 사태를 보더라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철강 금속이요. 차트가 종가선 차트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한번 보십시오. 전기전자 이 삼성전자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30년 잘 나갔죠. 제일 잘 나갔죠. 96년도 IMF 이후에 보십시오. 저렇게 제2생명선 반등 이후에 여기죠. IMF 이후에 그 제2생명선 반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가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해 줍니까? 앞서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찍어 드렸습니다만 IMF가 여기서 끝났다.
이제 우량주를 끌어담아라 라고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감히. 그 공포가 만연하던 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공포와 무기력증, 온통 패배감이 만연하던 시절에, 여기가 저점이다. 전기전자 업종지수 1000, 그렇죠? 여기가 저점이니까 삼성전자를 담아라. 물론 외국계는 배가 터지게 담아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서 빠져나갔죠 이미. 자 보십시오. 96년, 98년, 그렇죠? 98년이네요. 98년 이후로 20년간 잘 나갔습니다.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쵸? 근데 외봉을 찍고 지금 빨개지고 있죠. 월봉상 전기전자 업종 차트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온통 붉은색 물결이고요. 주봉은 이미 제1 생명선을 밑으로 치고 내려왔고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만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샌드위치입니다. 오늘 제가 그 포털의 뉴스를 보니까 반도체 이미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물론 뭐 그나마 그 후발 주자들과의 어떤 그 갭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몇 년은 그 갭이 유지될 수 있고요. 또 삼성전자 최근에 7나노, 6나노급 그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후발 주자들과의 갭은 상당 길 유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샌드위치 신세인데 삼성전자가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과연 세계의 어떤 반도체의 맹주로서 향후 10년, 20년 계속 간다고 누가 감히 그렇죠?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을 바치고 있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섹터 보시다시피 의약품 섹터죠. 의약품 섹터 역시 2003년, 2004년을 저점으로 저렇게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가 1250 역시 1000에서 1250선이었는데 의약품 업종 지수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무려 15,000입니다. 15,000. 10배 이상 업종이 팽창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람들 머리 좋거든요. 그리고 의료 인재풀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잘만 하면 그래서 그나마 좀 그렇게 크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거리는 바로 이쪽 섹터가 아니냐. 의약품이죠. 바이오 의약품이죠. 그렇죠? 물론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뭐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제넥신 같은 신라젠 같은 여러 그 바이오텍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전통 의약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로 중무장한 코리아 바이오텍들의 약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의 종합 어떤 흐름을 이 의약품 그 업종 종가선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전부 검정색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검정색 예를 들면 한 번도 물론 이렇게 빨간 선이었죠. 이렇게 종가선이 전고점을 넘기 이런 전에 그 순간은 전부 앞전에 이런 피크는 빨간 선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는다니까요. 넘으면 검정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그 신고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도 살고 주식 회사도 살고 업종도 살고 한 나라의 증시도 사는 거죠. 그 대표주들은 계속 가야 돼요. 한국의 의약품은 아직은 강한 랠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7,000에서 15,000까지 거의 2배를 다이렉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 상승 각도가 당분간 좀 조정으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볼 게 없어요. 사실 건설업이요. 건설업은 뭐 이미 끝장난 산업이죠, 여러분. 한국의 인구 구조상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뭐 2020년인가 25년부터는 인구가 실제로 준답니다.
아니 인구가 주는 나라에서 무슨 건설업이 될 일이 없잖아요. 인구부터 늘어나야 무슨 건설업이 되지, 그렇죠? 안 됩니다. 건설업은 이미 끝난 업종인데 볼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나요? 금융이요? 금융도 보시다시피 물론 바닥은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한번 큰 랠리 시세를 형성을 주었고 그 이후로는 뭐 별 볼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 잘 나갔죠? 지금 보세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그 화학이 한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10배 가까이. 맞습니까?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제2생명선 반등을 하더니 화학업종이 10배 가까이 업종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앞전에 그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빨간색 패턴이 나오죠. 화학도 끝이 보인다. 종가선 차트상 그렇습니다. 유통이요? 유통이 될 리가 있나요? 그렇죠. 의료 정밀 좋죠. 의료 정밀. 보시다시피 업종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그 한국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물론 음식료 이런 건 뭐 그동안 잘 나갔지 않습니까? 보세요. 근데 그 앞전에 동영상에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벌써 그때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맞고 떨어지죠. 음식료 끝났다. 끝났다고 하면 좀 너무 쌀벌하고요. 죄송합니다. 주제 넘게.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많이 해먹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나요? 음식료가 800에서요. 800에서 6천까지 왔습니다. 6천까지. 10배는 안 되지만은 그 앞전에 걸 따지면은 10배는 왔네. 그죠? 97년부터 따지면 뭐 2000년부터 따지면 10배 온 건 맞는데 어쨌건 자, 10배를 상승을 했다. 음식료도. 자, 이것도 안 된다. 왜? 인구가 주는데. 젊은 층 인구가 없는 이게 누가 먹나요? 음식료를 누가 먹나요? 이거 나이 든 분들이 뭐 이렇게 먹나요? 아니잖아요. 애들이 많이 먹잖아요. 애들이 초중고생들이 많아야 음식료도 잘 팔리지.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젊은 층 인구가 주는데 음식료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앞전에 2000년 이후로 보여줬던 큰 폭의 이런 대세 상승은 이제 어렵다. 인구 구조상 어려운 산업 카테고리입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가야 돼요. 돈 벌려면 이런 업체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트남으로 가야 돼요. 베트남으로. 지금 분위기 좋을 때. 중국은 안 되고 맨날 당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가지 말고 지금 분위기 좋을 때 베트남 같은 데로 가가지고 동남아시아를 공략해야 됩니다.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태국. 이미지가 안 좋은데 태국 같은 데 힘들고. 그나마 동남아시아 중에서 그래도 베트남이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기반을 잡아요. 이게 삼성전자도 지금 베트남에 투자 많이 하죠. 음식료 이렇고요. 그 다음 또 뭐 볼 게 있나요? 참. 요건 그만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업종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개별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종목만 찍어 볼게요. 오늘은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동영상을 찍어 올리기 때문에요. 제가 좀 감도 많이 떨어졌고,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 주식시장이 계속 발은 담그고 있어요. 한 대여섯 종목을 지금 편입해 놓고, 계속 수익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수익이 계속 나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익이 담보가 된다면 그 수익의 어떤 폭 자체가 20에서 30%, 많게는 50에서 80%, 100%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장이 막 들쭉날쭉하고 외국 애들이 막 자금을 빼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그 수익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장이 그렇게 공포감을 주는 시장은 아직 아니잖아요. 자, 좀 시건방진 얘기인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자, 몇몇 종목 찍어보고요. 이 30분짜리 동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지금 바이오 이 섹터가 뭔가 에로라든가 좀 이게 식약처에서 어떤 극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소식들이 터져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지금 안 터지나요?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한국의 식약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 나라의 어떤 그 관피아 기득권 세력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정말 힘듭니까? 서울대, 뭐 포스텍 이런 그 카이스트 이런 어떤 난다긴다 하는 대학들의 학부 교수들이 세운 어떤 그 벤처들도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그 방어막을 뚫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왜 안 해주나요? 대통령이 쪼는데도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 에? 아니, 뭐 제가 좀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인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한국 그 바이오 벤처들이 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나오죠. 뗄감은 계속 준비가 돼서 쌓이고 있는데요. 누구 불을 안 붙여주네. 장작만 쌓이고 있는 거라. 예? 장작에 물을 뿌리지나 말든지 계속 왜 장작 쌓아놓는 장작에 왜 물은 왜 뿌리는데요? 예? 안 그렇습니까? 불을 붙여줄지는 못할지언정 쌓아놓은 장작에다 힘겹게 펴놓은 장작더미에 호수로 대고 물은 뿌리지 말아야죠. 자, 답이 없습니다. 해외 에로에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로메드 제넥신을 계속 상위권에 올려놓고요. 실제로 뭐 몇 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바이로메드 지금 빨개졌죠. 이 앞전에 20만 원을 넘고요. 이렇게 빨간 외봉을 주봉상 하나 만들고 다행인 것은 그 앞전에 20만 원을 밟고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맞고 떨어질지 또 아니면 그 신고가로 갈지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겠습니다. 바이로메드요. 네. 아니 바이로메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바이오텍은 다 접어야 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바이로메드가 지금 몇 조인가요? 3조 7천억인가요? 1600만 조 3조 7천억인데요. 바이로메드가 애로가 안 난다. 대한민국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생산을 못한다. 그럼 다 접어야 됩니다. 솔직히 누가 합니까? 제넥신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못한다.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아니 그럼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임상 전임상하고 일상하는 바이오텍들 많잖아요. 아니 걔네들이 언제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견주겠습니까? 또 10년 15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일상에서 삼성 오기까지 보통 그 정도 걸리잖아요. 7년, 8년,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다 그 험난한 과정을 이미 밟아온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얘들이 먼저 가야지. 근데 다행인 것은 차트는 좋아요. 특히 그 제넥신은 차트가 지금 무섭습니다. 이 기세가 꺾이질 않아요. 월봉 보세요. 주봉도 그렇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신에게는 두 척의 배가 더 남았다 그랬죠. 저 비오군에게는 두 척의 배가 더 남았습니다. 바이로메드와 제넥신. 참 비하기 우습네. 그렇죠?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 네이처셀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네이처셀. 참 이 차트만 보면요, 이 봉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거 참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견디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뭐 7,000원, 8,000원, 막 6,000원 이때부터 사실 매매를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걸 봉차트로 캔들로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걸로 보고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별로 겁이 안 납니다. 그냥 뭐 가죠 뭐. 엠젠 플러스 최근에 앞전에 그 제가 조금 극소량 매집이라네 진입을 했는데 다행히 치고 올라와서 아주 분위기 좋고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앞전에 사설이 길어서요. 그 30분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동영상 요걸로 1편 끊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좀 몇 종목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와주셔서 여러분 반갑고요.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몇 종목 혹은 몇십 종목 조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